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이 사주를 명리를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요. 역학을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이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사주 공부는 사실 어떤 분이 하셔도 다 좋습니다. 원래 자신을 알아가는 학문이고 또 자연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를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역학을 직업으로 삶아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공부에 많이 관심 많이 가지거나 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구성을 가지는 것들에.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오늘 세 가지 정도만 해볼까 하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보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구성에 앉아 있다, 사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한다 하면 사주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활인업 쪽에 종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이 사주 명리나 활인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게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를 두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가 철새괴금 사주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철새괴금 사주인데 이 철새는 쇠로 만들어진 쇠사슬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계금이라는 것은 그 쇠사슬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쇠사슬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첩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철새계금이. 근데 보시면 활인업 쪽에 활인업이라고 해서 뭐 의학 계통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되겠지만 이런 명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구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면 주위에. 그 내 사주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철새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묘유술 술이 한 글자가 있고 아무 글자나 타지에 한자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묘유술이 있을 때거든요. 묘유술이 있을 때 세 글자가 있으면 그 가능성이 가장 커지는 거고 한 글자만 있어도 그렇고 두 글자만 있어도 할인업 쪽에 종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묘목이나 유금이나 술토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좋다.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주첩경에 보면 묘목은 일출지문이라고 합니다. 일출지문.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해서 일출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금은 일입지문이라고 합니다. 일입지문. 일입지문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귀가하는 시간, 이렇게 일입지문이라고 하고, 이 술토는 뭐냐 하면 길이라는 의미거든요. 도, 어디 길, 천도, 천도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겪어왔던 모든 고충을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묘유술입니다. 아침 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철새계금의 글자가 일지를 기준해서 지지에 중중하다, 지지에 여러 글자가 있다 하면 활인, 의학, 종교 이런 데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묘유수 철새계금의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 그런 쪽에 종사를 하면 좋다.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면 사주나 명리 역학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찰나지망입니다. 찰나지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천라지망이 살이라는 건 알죠. 천라지망 살 하잖아요. 천라지망살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물라, 그물망자잖아. 그래서 하늘에도 그물이 쳐져 있고 땅에도 그물이 쳐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하는 일마다 뭐 매사에 막힘이 많다. 지연되고 정체되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이 많아서 천라지망을 좀 무섭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주의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거는 진사, 이게 지망살이고요. 술해가 천라입니다.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주에 있다고 하면 내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타인의 간섭, 시기, 질투, 뭐 억압, 통제, 또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뭐 수술, 뭐 관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천라지망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천라지망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천라지망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언제? 일지나 월지에 한 글자가 있고 운에서 들어올 때, 아니면 두 글자가 다 있을 때도 운에서 똑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를 잘 못하고 내가 기운이 좀 올라갈 때쯤 되면 천라지망이 딱 걸리면 침체되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고 땅이고 뭐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꼭 문제, 사건, 사고가 따라오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천라지망이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관제, 구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라지망의 살, 애군을 갖다가 풀어주기 위한 개운법으로 활인업에 종사를 하면 오히려 그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화토중탁이나 뭐 옛날로 말하고 그런 사주와 비슷한 건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바에는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할인업에 종사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이름을 떨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천라지망이 있거나 운에서 이렇게 온다거나 할 때는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개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위에도 금수상청, 자, 세 번째는 금수상청. 금수상청은 사주의 금일간이 원래는 수월을 만나서 금수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금수상청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금수의 기운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금수상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간이 금이 될 수도 있고, 사주 원국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일간이 수가 될 수도 있고, 금을 깔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금수상청은 아니지만 금수가 많은 사주를 금수상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은 뭡니까? 원래 차갑다, 뭐 냉정하다, 뭐 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칠하고 차가운 기운이, 숙살의 기운이 수기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수의 기운을 만났다. 그러니까 금기가 가진 날카로움이나 예민함, 까칠함 이런 것들이, 수는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죠. 윤택하다. 지혜, 수기의 지혜로움과 윤택함을 만나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금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수상청인 사주는 촉이 밝고 영감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하지만 금수가 많다고 하는 물은 너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자체가 너무, 종수가 너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때를 묻어야 되는데 때가 못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부도 못 하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사회에서,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화린업에 종사를 하면 특유의 가진 영감이나 촉 이런 것들로 해서 감각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다. 그래서 명리나 역학 같은 상담업에 종사하면 좋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가 좋죠. 금수상청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비상해요.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뭐 역학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고 내면의 세계, 뭐 성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런데 기운이 투철났습니다. 타고났다는 거지. 금수상청. 그런데도 금수상청이 무조건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언제가 좋냐 하면 희경관이 됐을 때예요. 금수가 희경관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관을 본다는 얘기라서 병정화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병정화가 있을 때는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용신으로 쓸 때는. 그러면 이 화린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든지 하면 특유의 내 감각으로 해서 오히려 크게 유리한 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내 구성이 묘유술 처세격임 사주라든지 진사술의 천라지망 사주라든지 금수상청 사주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사주 명리를 꼭 내가 이걸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가실 겁니다. 그 에너지도 찾으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화토 중탁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화기가 태양한 사람도 그렇고 많은데 특징적인 거 딱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월지 술토 시지가 유금이거든요. 묘유술 있죠. 그러니까 묘유술 제가 이거 채색 이걸 보니까 꼭 일지가 아니더라도 사주 원국에 두 글자 이상 있으면 철색기금 사주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의사를 한다든지 뭐 화리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 사주가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져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평생 공부라서요.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저녁이니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